행복한 마음 당당하고도 자신있게 이루다 학교 향한 발걸음 학교와 날 신나는 도스 때 반가운 친구들 수다 시작해 교실한 내려이 옷에 무지개처럼 개선 넘쳐 아마 우리 거칠고 확인 넘쳐 오늘도 즐거운 수업 기대하네 Come on 그 속속 기본 학습 교과 내게 맞춰진 특별 수업 다채로운 활동 통해 자성자 물음표가 느낌표 되네 내 얼굴 내 눈 반짝반짝 오늘도 내 마음 싱쿵싱쿵 오늘도 That's all one thing in my life 매일매일 신나니까 내 마음이 가는 위로 두신 날아가 오늘도 늦어도 괜찮아 천천히 가는 길 그 길 아름답네 추억 쌓기 봄꿈 여행 떠나 나는 막혀 직업 생활 도전해 태어날 동네 가주인공 페스티벌 배움이란 즐거운 것 도전은 내 인생에 가야 하길 떠나보고 싶어 Let's go 함께 가자 날아보자 일어나 now 정신이 당연 위험해 실패는 성공이 인생이 가는 곳을 하늘 낮아 fly high 꿈이루다 직업학교 미래를 준비해 멋진 내 사회생활 난 할 수 있어 믿어주는 든든한 부모님 함께 가자 힘내는 친구들 할 수 있어 용기 주는 선생님과 매일매일 행복할래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자, 지금까지 이루다학교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이루다학교가 더욱 궁금하신 당신을 온라인 입학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유튜브 검색창에 이루다학교를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루더 마을방송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튜브 아루더 마을방송 목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난 1월부터 총 11회차의 마을방송을 찍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12회차. 그래서 뭔가 10번의 고비를 넘기고 저희가 마을방송으로서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라는 부분을 해서 오늘은 그동안에 저희가 주로 마을방송에서 문화예술 가족 조금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송이면 오늘은 교육 분야의 게스트로 12번째 마을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김기문 선생님께서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정발산에서 행복한 체험대안학교의 대표 교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기주연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 소개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정발산 동에서 이루다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교사 기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는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희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뭐 심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맞춰서 저희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도 자립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느린 학습자라는 네네. 말이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느린 학습자는 어떤 학습자들을 알려주세요. 네, 원래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도 이제 생긴 지 얼마가 안 되는 단어예요. 네, 원래는 경계선급이라는 그런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경계선급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그 일반 사람들의 지능이 정상 지능의 범위를 70 이상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70 이상부터가 정상 지능군인데 사실은 70 이상인 경우에도 일반 생활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능 범위가 70부터 85 사이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해서 그 일반인에 속하지만 좀 자립이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나 뭐 이런 이해력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계선급 지능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서의 발달 상태들이 큰 이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상 친구들이랑 그래서 어렵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적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학년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경계선급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을 요즘에는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가 네. 그런 경험과 그런 배경이 생긴 네.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루다 학교는 몇 년 정도 만들어진 지 몇 년 정도 됐나요? 저희 학교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원래는 정발산동이 아니라 중산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배경은 사실은 8년 전, 그러니까 14년이니까 8년 전이면 몇 년도일까요? 2006년도부터인가요? 네, 그때부터 주말학교라는 거를 계속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말학교가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빌렸어요. 주말마다 하는 거니까 그때 도움을 주셨던 학교들이 이제 고향자유학교도 도움을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없지만 두드림 학교도 도움을 주셨고 해서 그런 대안학교나 아니면 이제 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치료센터 같은 거 무료로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 각자 모이는 방식으로 모여가지고 체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나이대는 만 6세부터 고3까지 19세까지 아이들을 이제 모여서 하게 됐는데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이제 장소를 대여해서 하다 보니까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나중에는 30명까지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8년을 운영하면서 과연 이 아이들만을 위한 대안학교를 그러니까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될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변화가 될까?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 모였을 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대안학교 설립 추진회라는 카페를 이제 같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층이 학교 설립에서 어떤 연령층부터 느린 학자는 되게 애매하니까 초등 저학년 때는 사실 아이들끼리 잘 지내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아이들에 대한 모방에 대한 배움도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아이들끼리만 딱 모였을 때 시너지가 좋아지는 연령이 언젠가, 그다음에 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렸는데 제가 이제 확신을 얻은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 학교의 특수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특수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 관련된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 저처럼 이제 그런 아이들을 장애나 느린 학자를 키우는 부모인데 선생님들 직업이 그런 분들이 거의 200% 제발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신빙성을 너무 얻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14년도에 시작.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느린 학습자들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일단은 이제 기초적인 뭐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회성을 적응도 필요하고, 정서적 그렇죠. 함량도 필요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서 네. 가리키는 교육 커리큘럼이나 어떤 이런 활동들은 네. 기존에 있는 공교육 학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차이점이 많고, 일단은 저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순수하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참 어렵죠. 애매해요. 일반도 아니고 장애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이 친구들한테 맞춤형으로 뭔가 들어가면 또 향상이 돼요. 그래서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냐보다 어떻게 가리키냐가 너무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배우는 건 다 똑같아요. 배우는 건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가리켜야 되냐?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핸디캡이 이제 대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대한 그 교육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연계를 가지고 좀 창의력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잡고 그렇게 자꾸 유도하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과를 얘기하자면 저희는 16과목, 그래서 일반 학교보다는 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사회성 분야 쪽이랑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또 정서적 교육과정 쪽이랑 그 다음에 학습. 근데 이 학습은 기초학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기초학습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이 단계로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습 능력을 엄청 키워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는 이제 직업 능력, 직업 개발 쪽에 분야로 이게 내 교육 과정을 좀 모티브로 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데 학습 분야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는 교과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교과서보다 뭐 저희가 더 몇몇의 선생님들이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시간 낭비이고 그 대신 이제 교육 과정의 교과서의 어떤 그 목차들을 보고 우리 학생들한테 맞는 교육을 녹여서 저희가 재구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의 뭐 자랑이자 특성은 뭐냐면 맞춤형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느린 학자 친구들의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친구들이 그 발달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영역별로 발달의 정도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수학적 능력이 거의 일반 아이보다 더 뛰어난데 사회성 부분이 굉장히 낮아서 그 평균이 경계선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상담할 때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은 평균 이하의 부분들을 끌어올려서 이거를 이렇게 평이하게 맞추는 게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나 사회성 부분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별,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제 16과목 교과별의 그 수준들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 거의 못 알아듣거든요. 선생님의 말씀이 일반 학생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말씀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에 효과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맞는 수준의 교과 수준을 맞춰서 이제 수업을 배정해서 저희 학생들은 이제 10명 아이들의 수업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A반이다. 그러면 수학 뭐 C반인 경우도 있고 또 뭐 미술은 또 너무 소근육이 좋고 능력이 좋아서 뭐 2반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학생들이 되게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찾아다니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 수업 교실 찾아다니는 거 네.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느끼는 게 거의 입학연도보다 아이들의 수준이나 능력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 왜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이들이 그만큼 이 느린 학습자라는 인식이 되게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알려지고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입견이나 어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잘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통계가 있잖아요. 초창기 학교의 학생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발전된 상태로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친구들은 정말로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이 친구한테 맞는 어떤 모든 시스템을 좀 해주면 정말 일반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교육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맹점, 공교육이 같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선생님 학생의 어떤 적성, 특기, 뭐 이런 어떤 그 수준에 맞게끔 맞춤형 지도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그런 학교 같아요. 그런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학교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게 한국 어머니들의 소망인데 내 아이가 조금 뒤처지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어머니들이 느끼는 갈등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를테면 학교에서는 통합 수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발달을 지원하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수업 수업과 우리가 지금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따로 맞춤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기호라고 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교육의 통합서 말씀이시죠? 항상 그 딜레마가 있어요. 과연 뭐가 더 낫는지. 근데 저희 그게 참 너무 핵심을 찌는 질문이신데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지 마시라고. 근데 되게 딜레마예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입학할 때도 그 딜레마 때문에 선택을 못 하세요. 근데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일단 저희 학교는 아이들의 현재의 행복 중심인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 이 학년기가 12년 동안의 학년기인데 성인이 되기까지 사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협회를 차린 거는 아이들의 자립, 성인기의 자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업이 교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성인기의 자립이 될까? 그 전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뭔가 좀 다듬고 뿌리가 이제 탄탄해야 뭔가 성인기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교육을 손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 공교육의 통합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 딜레마가 뭐냐면,
저희의 목표는 일반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속에서, 일반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물론 이 친구들이 일반인과 똑같은 인지가 되거나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같이 속해야 일반 사람들도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는 게 목표지만 저희는 일반 아이들과 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꾸 근데 그거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정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어쨌든 맞춤형 학습이든 모든 능력이든 아이들한테 다 맞춤형으로 개발을 해주고 싶지만 해주고 있지만 제일 기본이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정서가 망가지면 바로 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반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 걸리면 치료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공황장애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학령기 그런 시간 동안 아이가 외부에 인한 스트레스나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 강박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이게 되돌리기가 몇 배는 걸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이 강한 게 이제 경험을 하면 그거는 또 고치기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뭐든지 건강한 마음에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교육법도 느린 학습자 위한 교육법도 생기고 그렇지만 아직 시행을 하기에는 지금 초창기 단계라 공교육에서는 이 친구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게 아직은 미흡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수단에 저희가 만들어진 거지 제가 원하는 거는 통합이에요. 예, 하지만 통합 안에서 지금 아직은 좀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 들으면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은 같이 어울려서 그렇죠. 다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사회성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네, 선생님 결국은 공생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목표이시군요. 네.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8년도에 학교를 처음에 이제 부산까지 설립하시면서 막 여태까지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루다 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자랑거리 뭐 있으면 좀 하세요. 이루다 학교 이거야 하고 하는 게 있으시죠? 저희는 학생인 거. 학생이요? 네. 좀 본질은 사람이네요. 네, 사람이요. 제가 이런 질문 받아봤었는데 이루다 학교의 철학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학생이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냥 애들 중심, 그러니까 학생 중심으로 저희가 모든 거를 맞춰서 뭔가 계획하고 학교의 철학을 만들고 그게 쌓여지면서 저희 학교의 어떤 모티브가 만들어지고 해서 그게 딱 뭐 예를 들어서 발도르프 교육, 뭐 어떤 무슨 교육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의 철학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중심으로 발도르프가 좋으면 그쪽도 가져오고 이쪽도 가져해서 저희만의 어떤 교육 철학이 된 것 같아요. 되게 좀 선생님께서 그냥 학생들에게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뽑으셔가지고 학생들에게 개인의 적성, 취미 맞게끔 아주 정말 열성을 다하지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워낙 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다 똑같지 않고 이 안에서는 정말 많은 개성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엄하게 해도 잘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누구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거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개별화 맞춤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한쪽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운영을 하면서 너무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게 잘못됐었구나. 계속 교사들도 배우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네, 그래서 이루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생님 개인적인 고민
도 되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하시는지 그런 얘기도.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제가 이제 아기를 갖고 태어났는데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아이를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되게 알게 된 게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래서 키우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거의 뭐 되게 힘들었죠. 뭐 이렇게 우울증도 걸린 것 같고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발벗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그때 이제 되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자료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외국에 이제 자료를 막 찾다가 그렇게 인연이 된 분들이 지금 협회 학술이다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윌리엄스 증후군을 막 연구하신 분을 알게 돼서 그분이 이제 또 저희 학술이사님이 되고 참 되게 그랬어요. 되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그때 제가 교사였었거든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교,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학교도 사실 이렇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오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한두 명 정도 그냥 느린 학자 같은 아이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일반 학생들만 받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왔나 봐요. 저도 몰랐겠죠? 근데 눈에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을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교실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말을 이제 걸었을 때 되게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을 걸어본 친구들도 없고, 이 친구들은 점심도 혼자 가서 몰래 이렇게 먹고 오고, 근데 이게 좀 학교 생활을 이렇게 좀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자잖아요. 엎어서 자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잠도 안 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되게 긴장하고 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아이랑 이렇게 매칭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그럼 우리 애를 불안하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관점이고 당사자 중심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저희 아이 때문에 시작을 한 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윌리엄스 증후군이다 보니까 이런 가족들의 모임이 이제 있었어요. 뭐 4-5 가족 그랬던 시기에 이거를 이렇게 모임을 그냥 이렇게 그 뭐죠? 신화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뭔가 목표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이는 뭐 의료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고 키우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서 키우자라는 목적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다 보니까 교육부터 손대야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 모임이 이제 2006년 8년도 저희 아이가 2006년생이거든요. 2008년도에 협회로 이제 비영리 이미단체 협회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말학교가 운영되고, 그리고 나서 12년도에 주말학교에 다녔던 6학년 친구들이 너무 학교를 빨리 중학교 못 가겠다 무서워서 빨리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 4명이랑 만들었어요. 3명이랑 2014년도에 제가 2012년도에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2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그때 이제 교육과정 이런 준비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중산동에 정말 작은 평수 한 60평 남짓 그 정도의 이제 옥탑방 같은 그런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떨렸던 거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이 열악한 환경에 누가 올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때는 선생님은 4명이셨거든요. 그래서 4명의 선생님과 8명으로. 네네. 오늘 이제 우리 이루다 학교 대표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 네. 마지막으로 이루다 학교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면서 네네. 학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 조금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 직업학교. 직업학교 그 오픈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직업학교면은 졸업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인가요? 네네네. 저희 학교 이제 졸업이 재작년에 이제 졸업한 첫 졸업생이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직업학교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식이고요. 지금 이제 2년차 되고. 저는 이루다 학교에 갔을 때 학생들 모습이 이게 어떤 건물에 여러 층을 쓰고 있는데 층별로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교실과 바깥의 경계가 조금 자유롭고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밝은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요. 다른 활동 사진도 조금 학생들이 또 이제 누가 왔을 때도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학교가 사실 몇 층, 이렇게 층별로 있고 또 외부에도 다른 건물에 또 있어요. 근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또 전화위복의 생각으로 그 정발 그 방가시 마을이라는 거를 저희는 캠퍼스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때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다른 건물로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그것도 내가 얘네들의 어떤 자립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무서워서 위험해서 안 돼 이런 것들을 방법을 잘 깨우쳐서 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 그 철학에 한번 잠깐 들어가서 제가 봤거든요. 밤에. 보니까 가장 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교육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학생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적인 방법 그다음에 커리큘럼 다 이렇게 보니까 먼저 자신이 어떤 상황인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상황에 맞는 타인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교육 철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너무 어렵죠. 저희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아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너는 느린 학습자다라는 말을 못하죠.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성인이 문제거든요. 성인기에 대했을 때 자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엄청난 그런 상처. 저 사진은 정말 선생님 지금 좀 방송 못 찍는 것 같아요. 저기 좀 설명해 주시죠. 저거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지원 사업으로 동국대 영화영상과 친구들이 와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영화를 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덥고 저 좁은 데서 막 촬영 다 막 손대고 했는데도 정말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졸업식 같아요. 매년 졸업식인데 지금 이제 졸업하고 아이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대학생이 되거나 취업을 해서 오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게 저희가 얘네들이 과연 우리 학교 졸업해서 행복하게 밖에서도 살까? 이 걱정 엄청 했거든요. 근데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너무 다른 모습으로 지금 뭐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혼자 기숙생활 하면서 대학생활 하는 애도 있는데 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급식 보조를 해주시고 뭐 도와드릴 거 없어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감동인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국에 부딪힌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태어나서 빠르게 배우려고 애를 쓰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해야 되는데 중국에는 우리가 하게 되는 행복, 변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시 정발산동에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학교고 아이들 학교에서 못 맞고 생활하면서 배우고 그러려고. 오늘 이루다 체험 학교 교사 기주연 선생님 모시고 우리 마을 주변에 이런 느린 학습 학교에 대한학교에서 열심히
공교육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열심히 즐겁게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더 내주셔가지고 저도 이번 그 방송을 통해서 느린 학습 이런 것들을 처음 저도 접했거든요. 앞으로 저희 시민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학교가 더 친숙하게 또 같이 또 공동체에서 녹아들어서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